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2019년 8월장까지 참 우리 너무 힘들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일봉상인데요. 8월 한 달은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그동안 많은 하락을 했어요. 많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 글쎄요.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예측만 하는 건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할 때, 그리고 이게 다시 오를 때, 혹은 한 번 더 누를 때, 뭐 그럴 때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오르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전혀 못 내냐? 물론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수익을 못 낸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거나 지수가 내려가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매매를 좀 이렇게 실험적인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수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익을 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시장에도, 이 급락이 나온 이 시장에도 수익이 났을 때 코스피가 2%, 코스닥이 6% 마이너스 났을 때 저는 그 22%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 지금 저의 자랑이 아니고, 저의 자랑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좀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내 보유 종목과 전혀 상관없이 오른다 해가지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린다 해가지고 내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지수하고 또 별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좀 단기적인, 뭐 단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짧게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될 수 있고요.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도, 혹은 2주일 정도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신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캔들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오를 때, 혹은 뭐 옆으로 횡보할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이 막 연출이 되는데, 그러다가 밑에 이제 큰, 이전에 없었던 잔잔바리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래가 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빡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흐름을 보는데, 자, 여기서 후 다시 완전히 흘러내리는 친구도 있고, 혹은 위에서 놀다가 한 번 더 올리는 애도 있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살짝 돌려내서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매매를 좀 하면은 좀 수익을 할 수 있겠다는데, 여기서 플러스 호재성 뉴스나 혹은 테마까지 만약에 이렇게 같이 형성되고, 그 호재나 테마가 강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인식하고 혹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수익을 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참고로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색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검색식을 만들었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괜찮은 것들을 이제 추려내야 되겠죠. 자, 현대약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의 흐름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봉인데요. 자, 자, 고점을 어느 정도 연결해 보니까 이런 우상향이 나오고, 저점도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딱 맞춰 보니까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상향이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한번 제가 선을 그어 봤는데, 그동안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더블 바닥 만들어서 더블봉 만들고 다시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떨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를 때 이전 고점의 라인을 또 터치를 해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다시 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오른가 싶더니 지금 현재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 이 고점을 이 큰 추세선 안에서 이 작은 추세선,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응축된다 혹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아래에서 돌려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 거래대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려낼 때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도 봤는데 그동안 나온 거래대금보다 좀 훨씬 더 큰 거래대금이 지금 터졌습니다. 얼마 정도 거래대금이 텄냐 하면은 1235억이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네,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1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가총액만큼의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없었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는 좋긴 했지만 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위에서 찍고 내려오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아래로 누르고 지금 다시 올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밑에서 찍고 올라가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현재는 더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긴 양봉을 4분을 하는 거죠. 자, 1, 2, 3, 4분을 해서 이 중간값 정도 한번 지지해주면 좀 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간값을 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한번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오르다가 두 번째 바닥을 한번 찍었죠. 자, 찍었는데 4,480원 정도쯤, 4,440원인가요? 뭐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블 바닥을 지금 찍는 듯한 그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기 보면 희한하게 이게 10일 이평선인데 1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뭐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줬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쯤에서는, 대충 이쯤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4,440원 정도가 깨지면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이거를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죠. 20일 이평선이 아래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20일 이평선이 이 장대 양봉의 시장가, 시초가입니다. 이게 만약에 깨지고 떨어진다면은 이건 과감하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만약에 다시 돌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혹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뭐 이렇게 더블바닥 이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정도의 더블바닥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최대 낮은 가격에서, 반등을 하는 최대 낮은 가격에서, 다만 거기가 바로 손절 라인이 될 만한 그런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지,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안전한 매매를 한다면은 이전 장대 양봉의 그 종가인 4,900원이 터치를 하면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실현한다든지 뭐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은 뭐 이제 호재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치매 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이 승인되면서 급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는 치매가 책임진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 때문에 초창기 1년 차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을 줬던 그런 테마죠. 근데 여기서 지금 3상이 지금 진행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3상이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나기 전에 뭔가를 아마 해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3상이 진행되는데 그게 잘 됐다 혹은 못 됐다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뭐 급락이 나올 수 있고 혹은 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베팅을 하는데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해야 되지, 이게 반반이거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한 불가능한 곳에 우리가 좀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수익을 좀 안전한 곳에 수익을 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서 터치해서 여기 상단선까지 터치하면 딱 9% 정도 수익인데요. 뭐 이래저래 하면 6%에서 한 7%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니다. 뭐 손절 라인도 정해야 되겠죠. 4,400원 밑으로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대형 영역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또 봐야 될 게, 저는 일지테크가 아직 뭐 끝났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불매 운동 관련주, 아니 이거는 불매 운동이라기보다 이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일본에서 탄소 섬유를 만듭니다. 근데 이 탄소 섬유를 하면서 자, 여기 요거를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자, 정부가 지소미아 이제 그게 종료가 되면서 꿈의 신소재라는 탄소 섬유가 일본 정부가 거의 한 90%, 100% 정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납품을 해주는 수출하는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딱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 제외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버린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 탄소 섬유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이 테마는, 이 뉴스는 호재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게 지금 단기로 끝날 게 아니고 문제는 길게 좀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예감이 들기 때문이죠.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상단선이 8,800원과 하단선 6,700원 정도가 매물벽입니다.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만약에 올라타면은 이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자리, 그런 탄탄한 매물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를 잡아주는 자리 3,500원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죠.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한 흐름, 그리고 살짝 눌렀다가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매물대를 지지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봉을 보면은 날아가다가 제가 이야기한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하단의 매물대, 상단의 매물대, 이 매물대 맞으니까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윗꼬리는 나올지언정 다시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지금 주봉상입니다. 일봉상이 아니고요. 자, 이런 추세로 지금 현재 뭐 대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이죠. 한 11선인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어디서 돌려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쳐주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일봉상 보겠습니다. 자, 주가 관리되었는 행보했던 자리,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 반등, 지지에서 반등, 다시 이번에 좀 떨어졌죠. 꼭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꼭 여기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음봉에서 하는 거죠. 혹은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서도 아래 꼬리에서 잡는 거죠. 자, 추세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 추세는, 자, 여기 지지해준 자리, 그리고 지지해준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해준 자리. 그러니까 선을 한번 그어보니까, 자,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경우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더 해주지 못하고 깨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갔는데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 나중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얘가 강한 템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간단하게 주고 다시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면. 근데 어찌됐든 요런 좀 조정의 기간이 최소한 얼마 정도 시간이 든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여기
이게 1차 상승이고요. 1차 상승 꼭지에서 지금 여기서 잡아줬죠. 자, 그러면 2차 상승입니다. 2차 상승 그 꼭지에서 여기서 지금 잡아줘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나 혹은 여기서는 잡아줘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분할로 좀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해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얘가 큰 시세를 못 준다 하더라도 뭐 7,000원 선이라든지 여기 도지가 만들어진 바로 밑에 6,7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을 봤을 때도 여기 매물백이었죠. 6,600원. 6,600원 정도는 아마 칠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되는 거죠.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돌려지는 과정.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모아져서 한 번 더 쳤고 올랐고요. 다시 한번 또 이런 흐르는 자리가 나오죠. 다시 뭐 이렇게 흐르는 자리가 나오는데, 뭐 선을 뭐 긋는 게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딱 맞진 않습니다만, 바닥을 현재 좀 이렇게 좀 잡아줬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잡아주는 자리가 아닌가 한번 보는 거죠. 박스꼴 만들어서 따라잡기보다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갈 때, 이때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략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꼭지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전에 꼭지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맞았고, 여기 맞았고, 또 여기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죠. 이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지지의 역할을 할 만한, 그리고 현재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서 훅 떨어지면, 그때는 뭐, 밑에서 다시 돌릴지언정, 강한 거는 이제 에너지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이런 박스를 좀 만들고 옆으로 좀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여기 상단선에서 만약에 이쯤에 샀을 때 다시 한번 더 내렸을 때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한 6,000원, 60원 이하까지, 그 정도까지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날아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뭐 이걸 따라잡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캔들의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겨가지고 잘 좀 지나가는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 그리고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 어떤 생각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요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게 또 저하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죠.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저도 뭐 방금 보여드렸나요? 카카오스토리에서 그동안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냈던 게 현재 지금 보이죠. 그래서 그때마다의 어떤 시장에 따라 물론 매매 패턴은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된 대응을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만 낮은 가격에서 사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